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라이그루스의 종교와 이론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뒤에 메릴의 구인 전시 이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와 이론이라는 것은 교수 내용, 이 교수 내용이라는 것은 수업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수업 내용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계열화한다고 하는데, 이 계열화한다는 것은 순서화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하고 요약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 종교와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카메라로 이렇게 관찰할 때 보면 사물의 주변이나 전체 상황과 주요 부분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렌즈를 사람 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전체가 주변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부분의 주요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 렌즈를 사물 쪽으로 쭉 밀면 디테일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분의 세부 사항을 그 뒤에 자세히 관찰하는 기법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수업 설계도 역시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간단하고 일반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먼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상세한 부분, 구체적인 부분은 그 뒤에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우선 공부할 내용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 부분들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이제 전체적인 계략적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의 수준까지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학습의 첫 단계부터 너무 복잡한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적인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와 이론을 실천하려면 기본 전략이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종교적 계열화라는 겁니다. 종교적 계열화란 수업 내용을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순서로 만들어 놓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오수벨이라는 학자가 말한 정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정수란 무엇이냐면 수업 내용을 대표하는 몇 개의 일반적이고 간단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원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수업 내용의 핵심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 수업 내용의 핵심을 먼저 가르쳐 줘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계열화의 원리를 보면 수업이 정수, 즉 핵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성을 더해가면서 순서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화될 때 어떤 처방, 어떤 방법으로 순서화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걸 보면 학생들한테 가장 익숙한 내용이나 가장 익숙한 개념을 먼저 알려주고 수업을 시작하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조직화하고 나면 그 뒤에 바로 설명하는 내용을 배치해줘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선수학습 내용이란
앞에 배운 것을 말합니다. 앞에 배운 것과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을 서로 연결시켜 주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 관련 개념이란 비슷한 내용을 말합니다. 비슷한 내용은 서로 그룹화해서 가르쳐라 라는 것이고요. 절차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원칙을 가르쳐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약자인데요. 요약자는 설명한, 즉 이미 공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 복습할 때 학생들에게 설명의 기법이나 사례나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종합자인데요. 종합자란 학생이 공부할 때 개개의 아이디어, 이때 아이디어는 학습 내용, 공부할 내용을 말합니다. 공부 내용입니다. 이 공부 내용을 서로 연결시키고 통합시키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의미와 맥락을 깨닫게 해주어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유인데요. 비유란 예시를 제시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를 알려줄 때라든지 새로운 공부를 할 때는 친숙한 내용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데 이 예시에는 비예도 있습니다. 비예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례랑 반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반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정례는 올바른 예시라고 한다면 반례는 올바르지 않은 예시를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지 전략 자극자라는 것인데요. 학생들이 자신의 인지 전략이나 자신의 인지 과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그림이나 도표나 비유나 암기법 등을 직접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학습자 통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통제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통제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통제란 조절과 같다고 얘기를 했죠. 조절과 같고 그것은 컨트롤과도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습의 양을 정하거나 학습의 전략을 정할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 이때 양식이라는 것은 스타일을 말합니다. 적절한 방식이라고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적절한 방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학습자 통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메릴의 구인 전시 이론입니다. 이 구인이라는 것은 컴포넌트죠, 그렇죠? 이게 구성 요소를 말하거든요. 컴포넌트는. 그러면 수업에서 구성 요소는 뭘까요? 네, 바로 학습 내용입니다. 학습 내용.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뭐죠? 디스플레이가 전시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공해 주는 거죠, 전시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구인 전시 이론이란 학습 내용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제공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학습 대상. 이때 학습 대상이라는 것은 학습 내용을 말합니다. 공부할 내용이죠. 이 학습 내용을 몇 개의 구성 요소로 나눠 가지고 학습의 수준, 이때 학습의 수준이란 공부할 내용입니다. 학습 내용. 그 내용의 수준을 정한 다음에 이것을 전시, 즉 학생들한테 제시, 안내 해주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면 한 단위 수업 시간이나 하나의 아이디어란 하나의 학습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의 학습 내용. 즉, 한 주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수업하는 처방적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인 전시 이론에서는 수행 내용 매트릭스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수행이란 학생이 해야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용이란 학생이 공부해야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매트릭스는 표를 말하죠. 그러면 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면 바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type of content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학습 내용의 유형입니다. 이 학습 내용의 유형은 앞 페이지에 나오는 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요 내용.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레벨 오브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수행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수행의 수준이 바로 학생이 해야 하는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앞 페이지에 여기 수행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수행 내용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봅시다. 학습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 그 다음에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절차에 해당하는 내용, 그 다음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내용들을 학생들이 기억 또는 암기해야 하거나 사용해야 하거나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학생이 어떤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기억해야 된다면 여기,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사용해야 한다면 여기,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발견해야 된다면 여기, 그 다음에 원리와 관련된 내용을 기억해야 된다면 여기에 맞게끔 디스플레이, 즉 내용을 제시해 줘라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 특별히 여기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과 발견할 것이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예, 여기는 사실, 팩트는 뭔가 사용을 하거나 발견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는 단순히 암기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 수행 내용 매트릭스를 보면 요대로 내용을 제시해 주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생이 해야 하는 과제에 따라서, 이때 과제는 학습 내용이죠. 내용에 따라서 학생이 그걸 기억해야 될 거냐, 활용해야 될 거냐, 발견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억이란, 원리란, 활용이란, 발견이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이런 구인 전시 이론은 수행 내용 매트릭스에서 보여주는 학습 대상, 즉 공부할 내용의 종류나 수준별로 그것의 가장 효율적인 제시 방법을 처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제시 방법은 1차 제시형과 2차 제시형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고, 1차 제시형이란 규칙, 예시, 반복, 연습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것이고, 2차 제시형이란 사전 지시, 도움, 목적, 피드백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관성의 원칙에 따라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까지 우리가 라이그루스와 메릴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장인 원격 교육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